네, 가톨릭대 신학대학이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. 가톨릭대 신학대학장이신 전영준 신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먼저 이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준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좀 소감이 어떠셨습니까? 예, 오랫동안 실무 책임을 담당하면서 네. 그 인준 과정을 준비했던 터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. 네. 그 소식 처음 접했을 때 네.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라틴어 데오 그라시아스가 네. 저절로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실무를 담당했지만 또 학장으로서는 또 전체 진행 과정을 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좀 책임감 갖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. 그렇군요. 이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으로부터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준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예, 갖추어야 될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1차적으로는요, 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그 교회 학위를 취득한 그런 교수들을 일정 수 확보해야 하겠고요. 또 그 가톨릭 교육성에서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규적으로 꾸준히 일정 수가 확보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합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교과 과목, 그 커리큘럼도 그 학점수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전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꼼꼼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 충분한 그 참고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교실에 소위 그 최첨단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서 그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봅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 책임자,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또 그 교육에 관련된 그 구성원 모두가 정말 이 교회 그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부분을 살펴보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가톨릭대 신학대학입니다. 아직까지 교회 고등교육기관이 아니었다는 게 좀 의외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. 우리 신자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우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충북 배론 성지에서 시작됐던 신학교 1855년 지금으로부터 164년 전에 시작을 했죠. 자, 그 이후에 저희 학교는 1947년에 교육부에서 그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식 그 대학으로 승격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교육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서 스스로 조금 어떤 그런 보편교회와의 어떤 그 소통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다만 왜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죠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. 이제부터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준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또 보편교회와 소통하면서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교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고 뭐 적절한 시기에 인준받고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는 1947년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준이 돼 있었던 거니까. 그렇죠. 우리 한국 정부 문교부에 그 인준을 받아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정식 대학으로 학위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죠. 그런데 이제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도 인준을 받은 거고. 그래서 앞으로의 좀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. 저희가 지금 인준 소식 들은 지가 한 이제 일주일 이제 남짓 지났는데요. 벌써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신학대학이 이 자리매김을 해서 그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신학교나 신학대학에게도 우리의 그런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고요. 또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.
우리 신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서 교회 고등기관으로 지금 인준받은 건데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가톨릭 대학교, 네. 그 가톨릭 대학교도 전체가 그 교회 그 가톨릭 인준을 대학으로 이렇게 인준받는 어떤 그런 다음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소박하게, 네. 아주 소박하게 당장 인준받은 이 과정을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. 견실하게 성실하게 운영해서 교회 학사학위 또 교회 석사학위를 네. 수여할 수 있기 바라고요. 그리고 아울러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된다면 네. 멀지 않은 미래에 교회 박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나아가는 거, 이것이 네. 제가 바라는 좀 작은 소망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가톨릭대 신학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사제 양성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최근 여학생의 입학이 또 늘었다고 들었습니다. 이 꼭 사제를 꿈꾸는 게 아니더라도 신학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? 예, 우리 신자분들이 잘 네.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. 이미 우리 신학대학은 40여 년 전인 1972년부터 평신도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문호를 개방했었습니다. 네. 다만 뭐 홍보 부족인지 인식의 부족인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네.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네. 그런 여자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. 그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조차도 네. 신학대학의 평신도 또 아울러 여학생들이 네.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네. 좀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.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.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년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지방의 지역에서 여학생들이 네.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하고 알고 싶어가지고 아주 소신 있게 네. 신학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.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네. 또 그 학생들이 대견하게 이렇게 생각된 적이 있습니다. 네.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다, 좀 딱딱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신학의 포인트, 좀 매력이 있다면. 예, 네. 물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건 네. 일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인 하느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기 네.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탐구한다라는 것이 네. 어렵다라는 네.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또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네.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네. 구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그 계약을 맺으신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함으로써 네. 우리가 그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지 않고 그 올바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또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아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네. 좋은 어떤 계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.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네.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고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계시 진리인 하느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공부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극복하고 네.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신학 공부가 네. 오늘날 우리 평신도 분들에게도 그 많은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전공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가톨릭대 신학대학장 전영준 신부님 만나봤습니다.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